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자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 일간은 갑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소서가 지나서 미월이 되고, 자, 처음에 갑인일주에 대해서 소서절 미월 들어서 갑인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갑자 일주에 대해서 또 오늘 공부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갑목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갑술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갑술. 자, 월 한 달이 대개 30일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천간이 10개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목 하나를 놓고 봤을 때 30일 동안 3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경자년 개미월에는 갑목 일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갑인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갑자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언제냐면은 7월 30일 정도 되면 또 한번 갑술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개미월이 아니라 이제 갑신 월로 넘어가서 또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뭐 한 달에 한 60일씩 된다라고 하면 갑인,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해가지고 6개의 갑목을 다 공부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 30일이다 보니까 한 월령에는 같은 갑목이 3번 나오는데 일지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요. 나머지 지금 공부하지 않는 갑신이라든가 갑오라든가 그 다음에 갑진은 경자년 개미월에는 없는 그러한 일진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어디서 개미가 아니라 갑신월에 가게 되면 이제 요걸 배우는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갑인 저번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건 갑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거 참 그냥 오늘 복습하는 이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했고요. 또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에서 정제격이 되면서 일간은 미월에 약하고 재성이 왕화져서 약간 제다신약과 같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고, 그래서 일단은 갑목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물이 있어서 갑목을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게 되면 일단 사주 국세는 좋아지는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갑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나무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갑목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무가 작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인목이 있게 되면 갑인 일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어떻게 돼? 작은 목이 아니라 굉장히 왕한 그러한 목이 되죠. 쉬운 말로 한여름에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가 틀린데도 보는 어떤 시야가 달라지죠. 갑자 일주는 그럼 갑인 일주하고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갑목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죠.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같은 거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눈으로 익히고 말로 익히고 귀로 익히게 되면은 스스로 갑목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암기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볼 거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같이 보죠. 어차피 내일 또 을목 같이 공부하게 되지만,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큰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럽고 좀 크다의 개념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놓고 봤을 때는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나무라고 하지만은 나무 중에서 큰 나무라고 해서 대립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에 비해서 어떻다?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갑목을 대립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화초 내지는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풀이라든가 작은 나무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플라타나스라든가 아니면 소나무 같은 거는 대림목 큰 나무라고 하지만은 개나리 같은 것도 나무로 보죠. 이렇게. 근데 하지만 그거는 큰 플라타나스라든가 소나무에 비해서 작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초라고 하는 것은 회목은 나무지만 회초는 풀을 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잔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이라고 하지 못하고 회초라고 하죠. 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감목 같은 경우는 곧고 크고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양류목이라고 해서 뭐가 같냐면 등나무 같은 어떤 잘게 감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곧고 강하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디에 있냐면 동량지목, 베어서 큰 기둥을 만든다거나 큰 배를 만들다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대들보 같은 거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과 달리 음목으로서 매우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 그죠? 화초로서의 용도를 을목의 용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목화통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명명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 큰 대들보라든가 아니면 버팀목 같은 거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배워서 동량지목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간목의 용도, 을목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목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나무잖아요. 나무, 을목도 나무, 간목도 나무. 그래서 간목을 항상 동량지목으로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련나무라든가 아니면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꽃을 피우는 용도 로도 씁니다. 그래서 간목은 두 번째 용도로서 간목 또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쓰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운하절, 봄, 여름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추동절에는 이때는 간목을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목하는 날이니까 을목은 이쯤에서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간목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다?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말씀드렸지만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고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좀 내려서 그래도 하늘 나무들이 좀 푸릇푸릇하죠. 비가 안 올 때는 산에 가도 산 자체가 약간 뿌옇다 그럴까요? 나무도 생기가 없고. 그런데 한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나무도 푸릇푸릇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나무의 이파리라든가 줄기가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풀들도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무리 동량지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나절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 내지는 생목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동량지목으로 물론 이제 목이 지나치게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무를 좀 생목으로서 좀 더 키워야 돼. 동량지목으로 쓰려고 하면 나무가 좀 커야 되잖아요. 일정 정도. 근데 나무가 너무 작아. 근데 그 작은 나무를 갖다가 베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쓰지 못하고 뭘로 써요? 이거는 화목,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보는 것은 좋지만 나무가 커야지만 큰 쓰임이 있는 것이고요. 나무가 작은 나무면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고온 건조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뭐예요? 간목이 마르고 비라든가 물이 없게 되면 결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라고 하는 것이고,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은 임수 보는 것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있어서는 안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 설명할 때 임수는 요거는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모와 같기 때문에, 계모는 나를 생해주는 것이 매정하고, 뭐 나를 생해주는 것이 뭐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계모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또 어떻게 보죠? 계모한테 시달림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단순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일단 일간이 약하고 더울 때는 계모가 됐던 서모가 됐던 약한 목을 생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무정한 생이냐 유정한 생이냐 이제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반드시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는 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임수라도 있어야 좋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데서 내지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수에 비해서는 좀 물을 대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논밭이 바짝바짝 가물어지는데 비 안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다못해 관정이라도 파가지고 물을 대야지만 논밭의 작물들이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농사 짓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목의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과 같죠. 농사 짓는 분들 하늘에서 감노수가 내린다고 표현하죠. 아주 좋습니다. 힘들이지도 않고도 논밭을 다 촉촉하게 적실 수가 있는데, 임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지만 관정을 파고, 그 다음에 모터 펌프를 달고 물을 끌어다 드리는 거죠. 옛날에 관정 파기도 힘들고 뭐예요? 물 대기도 힘들면 뭐예요? 물찌개 들고 물 날라야 됐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수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돼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모터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터가 없으면 물론 이제 사람이 두레박 가지고 물을 갖다가 기르면 되겠지만은, 그거마저도 힘들죠. 모터가 있으면 전기만 살짝 꽂으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데, 경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밑에 땅속에 물은 있는데 그 물을 꺼내 쓰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면 좋겠죠. 더해서 금수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뭐 병화라든가 특히 정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간목이 뭘 했다?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거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정화가 있기 위해서는 금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금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타서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개수, 수, 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있는 것도 좋다. 근데 전제 조건은 화는 금수가 있어서 나무가 살아야지만 그 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주가 인이 갑인이 됐든 갑자가 됐든 갑술이 됐든,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국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거 저번 거 갑인 일날 한 거하고 똑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간목이 미를 보게 되면 간목은 양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 근데 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됩니다. 근데 격을 논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원령 자체에 있는 기장관을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간목이 을목이 투출하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을목은 그냥 격을 잡을 때 그냥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화 투출하면 상관격으로 보시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차피 재성이니까 정제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을목만 투출되어 있을 때는
그냥 정책격으로 보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토는 원령을 득해서 매우 강한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포태법으로 묘지 내지는 고지에 해당이 돼서 통근 자체는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내지는 신약 제왕이라고 하는 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격을 하면 정제격에다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격이 되지만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제다 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이라고 뜻이니까 일간 자체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방신해 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조가 좋으냐 방신이 좋으냐 이거를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원령의 답이 있습니다. 원령 자체가 고운 건조하기 때문에 방신 목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있으면 이 나무도 큰 나무가 말라 죽거나 작은 나무가 말라 죽거나 말라 죽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신보다는 일단 물이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생조는 뭡니까? 인성인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관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어떻게 된다? 생조해 줘야 된다. 금, 생, 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죠. 아까 제가 전이 갑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갑자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갑인이 됐을 때는 간목이 굉장히 왕했지만은 갑자가 됐을 때는 원령의 통근하고 일지자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갑인에 비하면 작은 나무에 작고 약간 크지 못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경자년, 경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인성이 많으면 이거를 갖다가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어떻다? 틀리다 맞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이거는 아니다. 일간이 왕하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명제다라고 봐요. 이거는 인성이 왕하면 이거는 인성이 왕한 것이지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인성이 왕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막 판사 검사인데 아기는 그 자식은 예를 들어서 공부도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맨날 놀고 껄렁껄렁하게 그냥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러면 물론 이제 부모님이 판검사고 뭐 재력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건데 그거는 그 자식이 신앙에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능력을 내가 빌어 쓰는 것이지 인성이 왕해서 일간이 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한 것과 인성이 왕한 것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번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거예요. 일간이 갑인 이렇게 되면 간목 자체가 여기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건 일간이 왕한 것이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많아서 일간을 도와줘서 일간이 그냥 잘 버티는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 간목 자체가 큰 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월에 건조하고 뜨거운 때에 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가 나무를 생조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금이 있으니까 수를 생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인이 아니라 갑자이기 때문에 미토 하나 딱 빼놓고 놓고 보게 되면 수가 많아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칫 생시에 따라서는 모두 될 수 있다. 삼복 생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좀 간목의 뿌리를 별도로 좀 얻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인이었을 때는 뭐 굳이 일간이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었겠지만은 이렇게 수가 왕하고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목화를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볼까요?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수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시에서라도 좀 목을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자수가 벌써 3개에다가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좀 세밀하게 보면 삼복생한으로 볼 수 있다. 생복생한. 그러면 뭐예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시간이 이렇게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나 똑같이 어차피 수가 왕한 그런 거죠. 애들 둘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둘하는데 큰 애도 낳고 작은 애도 낳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지로 뿌리가 좀 미약하죠. 물론 이제 미 자체가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수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다시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만 많아지게 되고 목 자체는 양아지지 못하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수다 목부도 될 수 있다. 수다 목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삼복생한에 한계가 생긴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목운 때는 좀 더 생기 있게 좀 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되겠죠. 만약에 태기를 할 때 갑자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들이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생시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도 마찬가지겠고, 을해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해수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어요. 장생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도 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을목은 간목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갑자시나 을해시나 똑같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시. 그 다음에 임신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우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그런 가야지만 되는 사주. 특히 자신자합하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원령이 미토라 하더라도 이거 부목 수다목보 이거로 두자로 줄이면 부목이라고 해요.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건 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런 사주가 되게 마마보이가 될 수 있어요.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간 자체가 자립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자꾸 타인에 의지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시가 되는데, 근데 병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인의 뿌리를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미에도 간신히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좀 세운에서는 목화가 좀 세력을 얻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때는 반대로 금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묘시도 뭐 크게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인을 보느냐 묘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뭐 크게 이거를 갖다가 저울질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묘 병인이 다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좀 병인시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간목이 뿌리 둘 곳이 별로 없습니다. 미에 뿌리 둘 수 있겠고요. 진에도 간신히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자가 진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자진 수국 준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많아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고,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왕해야지 이 토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이거 오히려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재다신약인 사주가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이 더 왕해진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 또한 수로서 간목을 도와주니까 감당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간목이 어떻게 돼요? 매우 한습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경오시는 여러분이 경오시 괜찮을 것 같지 않죠? 이거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복도 이제 좀 지나지 며칠 됐고요.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우리나라에 이제 좀 방역 체계가 좀 괜찮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외국에서는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19가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담배를 좀 끊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한번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는 생골초였는데 담배를 끊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강의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